제1야당 당사까지 의혹이 번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요. 조금 전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바로 짚어볼 텐데요. 자, 임재 변호사, 지금 저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 게 국민의힘 당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구속이 어젯밤 자정 무렵, 그러니까 어젯밤 11시 58분에 결정이 됐는데 딱 12시간도 안 돼서 바로 국민의힘 당사까지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게 된 겁니다. 이 당 어디를 왜 조사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기획조정국도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예. 지금 받고 있는 혐의점은요. 2023년도 당대표 선거 전에 그러니까 이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통일교 교인이 당원으로 무더기로 가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통일교 핵심 관계자 이 윤모 씨가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지금 조사 대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관련된 의원들의 당 사무국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네. 사실상 임의 제출을 받는 그런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압수수색이 단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의혹에서 이 거론이 된 통일교 핵심 관계자 윤모 씨가 사실 이분은 2022년에 한학자 총재 불법 도박 논란 당시에 그때 윤핵관이 알려줬다 이러면서 이렇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이분이잖아요. 네, 바로 저 윤모 씨가 말했던 전화 녹취가 공개됐었거든요. 내용은 한학자 총재의 불법 도박 의혹이 있는데 압수수색 가능성이 있으니 대비하라고 윤핵관이 알려줬다. 이 전화 녹취가 공개된 겁니다. 특검에서는요, 이 바로 윤핵관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 대가로 통일교에서 1억 원이 권 의원한테 전달됐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권 의원 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적도 없고 네. 오히려 지금 특검 정치 공작과 악의적 왜곡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반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은요, 사전에 자료 제출을 하면 될 일인데 특검이 굳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의도가 있다면서 빈집털이 범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의 심장이라 할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모할 야당 탄압입니다.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특검을 1987년에 안기부가 개입을 해서 정치 깡패들이 당 창당대회에 난입했던 바로 용팔이 사건에 비유한 겁니다.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가운데 의혹의 중심 김건희 여사는 어젯밤 결국 구속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셨습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이남희 기자, 사상 처음으로 이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이제 구속이 된 건데 이거 참 초유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수용 번호도 들고 머그샷 촬영도 한 겁니까? 자, 어젯밤부터 오늘 낮까지의 상황 제가 한번 딱 짚어드릴게요. 예. 어젯밤 11시 58분에 영장 발부가 되면서 원래는 경호처가 김 여사를 계속 경호를 했었지만 영장이 발부되면서 네. 이 경호 인력도 모두 빠졌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그 전직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경호도 사라지는 거고요. 네. 교도관들이 이제 김 여사를 안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남부구치소로 와서 피해자 거실에 기다리다가 교도관들을 통해서 이제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김 여사 먼저 수용 번호로는 4398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들어가면은 신체 네. 검사를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미결수 같은 경우는 옷으로 연록색 옷을 주거든요. 네. 그 옷을 환복하고 4398번 번호와 함께 그 옷을 입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쓸 칫솔, 내의 네. 이런 것들 개인 용품들을 발급을 받아서 본인이 머물
방으로 일반 수용실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동한 방, 그 독방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 독방은 2평 남짓합니다. 지금 남부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데 예. 서울구치소보다 남부구치소가 시설이 더 신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언제 지어졌느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부구치소는 2011년 비교적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게 좀 최근에 지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치소는 구치소일 뿐입니다. 네. 이 2평 남짓한 공간에 TV, 변기, 책상, 관물대, 접이식, 밥상이 놓여 있고요. 선풍기 등은 비치가 되어 있지만 별도로 침대가 있다거나 에어컨 같은 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부자리를 깔고 이제 취침에 드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세면 같은 부분은 가능하나 결국 샤워를 하려면은 공용 목욕탕을 이용해야 되는 공용 샤워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오는 게 실제 남부구치소의 독방 모습 자료화면 저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용 첫날 식단도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데 아침으로는 식빵이랑 딸기잼, 우유, 샐러드 정도가 제공이 되었고 예. 점심은 돼지고기 김치찌개, 만두 강정 등이 제공이 되었는데 지금 김 여사 측에 따르면은 식사는 거의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요?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구속 결정 거의 자정이 다 된 늦은 시간에서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작용이 됐던 게 그러니까 판사의 마지막 질문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였길래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영장실질심사의 결정적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판사가 딱 한 질문만 했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건희 여사에게 예.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목걸이 받았습니까?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어저께 그 서희건설의 자수서, 그러니까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라는 자수서가 예. 서희건설 회장이 직접 쓴 자수서가 나왔고 또 목걸이 진품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별건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변호인단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건 그 전에 방어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도 없이 갑작스럽게 어저께 자수서가 나왔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입장에서는 이 목걸이에 관련된 진술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증거물로서 지금 채택될 수 있는 증거물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김건희 여사가 마지막 답변 이렇게 했습니다. 받은 적이 없다. 즉 이 증거에 대해서 또 자수서라는 증언에 대해서 네. 부인을 하는 모습을 보면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 답변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서희건설이 자수서 내용대로 그러니까 김 여사가 목걸이를 받았다가 이게 돌려줬다. 이래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목걸이 실물이 확인이 되었는데 만약 김건희 씨에게 주었다면은 예. 그 목걸이가 김건희 씨에게 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서희건설이 다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 나토 순방 이후에 이 목걸이가 굉장히 논란이 되면서 2022년 9월에 민주당 측에서 고발장 역시 접수가 되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정확한 시점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시 서희건설 측에서 목걸이를 반납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서희건설 측의 주장을 보면 적어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은 네. 김건희 여사 측에서 보유를 하고 있던 거죠. 2달 이상은. 그렇죠. 예. 우리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공권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인데 예.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뇌물을 받았다고 쳐볼게요. 예. 그런데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그 돈을 받았지만 급한 불은 끄고 돈을 돌려줬다면 죄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뇌물의 성격을 띠는 금전적인 이득을 받았다면은 추후에 그걸 돌려줬다고 해도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설사 돌려줬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돌려줬다고 해도 뇌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 아니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이었는데 그러니까 김 여사 부탁으로 명품 시계를 대리 구매해줬다 이런 사람도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김 여사한테 돈을 절반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언론 인터뷰에서 왜 이 5천만 원 넘는 시계를 대리 구매하게 됐는지 예. 그 정황을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김 여사를 만난 것이 2022년 5월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었다고 해요. 근데 김 여사를 만났을 때 이 사업가 서모 씨에게 김 여사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순방처럼 해외에 나갈 때 고가 목걸이나
이런 시계가 필요하다. 근데 네. 직접 구매하기는 곤란하다.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흔적 남기면 안 된다면서 5만 원권을 다발로 건네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대금이 전체가 아니라 한 절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난 것이 5월인데 그해 9월에 이 사업가는 영부인 할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정가가 5천만 원이 넘는데 3,500만 원 정도에 사서 네. 김 여사한테 건넸는데 결국은 절반 정도는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특검팀은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같은 진술을 근거로 자, 서 씨가 사실상 이걸 시계를 뇌물로 아니면 이제 김 여사한테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대가로 대통령실의 로봇계 경호 관련 사업을 따낸 건 아닌지 이 자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구매자는요, 본인의 또 SNS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로봇계와 또 시계는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개월간 용산 경비를 위해 시뮬레이션 해주는 대가로 받은 게 1억 6천 단위고 고작 1,670만 원이다. 새 로봇계가 중고되는 강가삼각교와 박사 인력 8명 입건비 매달 최소 6천만 원 등을 고려하면 최소 3억은 받았어야 됐다. 이게 특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다. 자, 임재 변호사. 그런데 어쨌든 아직까지 특검이 이 문제의 명품 시계의 상자만 지금 찾았고 어쨌든 실물은 못 찾았어요. 그러면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상황 이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시계 역시도요. 실물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김건희 씨 친오빠의 이 장모집에서 이 상자, 이 명품 시계 상자와 보증서 같은 부분만 확인이 되어서 네. 사실상 역으로 추적을 해본다면은 그러니까 실구매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부분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언제 어느 시점에 구매를 했는지까지는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결국 수사가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은 현재 그렇다면 시계가 어디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고 네. 구매 자금 출처를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자금.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고가의 시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그 자금을 충당했는지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주장처럼 좀 할인을 받게 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그 대금을 다 받은 건 맞는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 대금을 다 준 건 맞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사실 어떤 할인을 받은 그 과정도 좀 불편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반 국민들은 정가를 주고 구입을 하고 예. 어떤 영부인의 지위에 있었다면은 크게 할인을 받는 것이 또 적절한 조치였는가? 할인받은 부분만큼 또 어떤 이것 역시도 청탁의 대가로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수사가 좀 초점이 맞춰지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런 구매 자금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일단 그럼 김 여사가 더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내일 특검팀이 김 여사를 불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정도의 시간을 준 것 같아요. 오늘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신경을 좀 추스리는 시간을 준 것 같고요. 예.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토안에 아마도 응할 것 같습니다. 응한다면 제일 먼저 약한 고리의 지금 판명이 났잖아요. 네. 시계와 목걸이 관련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그 부분이 제일 먼저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법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또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시인을 하면서 또 다른 방어 논리를 펼칠 것인가 오늘 하루 아마 많은 어떤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또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